집중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택시 운전사는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서서히 이제 또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경기가 이제 바닥을 쳤다, 상승으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예. 여전히 바닥 확인이 안 됐다, 뭐 더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경제 전망이라는 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국내 변수들을 고려해서 내놓는 것이지만 예. 정확히 미래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 정답은 사실 내년 가봐야 아는 거고요. 예, 내년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측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이 작년에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리 뭐 기대할 게 없다고 보는 주장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 최소한 올해만큼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경기 전망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죠. 네. 오죽하면 뭐 역술인한테 물어봐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낙관적인 전망은 어떤 쪽에 무게를 좀 싣고 보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경제는 실물 경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때 그 탄탄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이 버블 경제가 사라진 후에는 지금 몇 년 동안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 주 원인이 일본의 소비 경제 심리가 위축된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닫을 것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할 것이고요. 경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근거 없이 무조건 적립빛 전망을 내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근거를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 곳이 한국경제개발원 KDI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KDI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을 했으니까 올해보다는 이게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근거가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의 그 수출, 투자, 소비가 늘어서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내놓고 있는데요. 예, KDI는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그 완화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자는 좀 더 낮춰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은 좀 늘려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정책 당국에 내놓고 있고요. 예, 뭐 정부도 그런 대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전망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 경기 전망을 토대로 한 것인데, 예. IMF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아지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보다 0.4%포인트 높은 3.4%를 예측하고 있어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낙관적으로 보는 게 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또 뭐 야당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예산도 많이 깎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올해 경제 성적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부진. 이건 뭐 예. 대외 경제 여건상 뭐 중국과 미국이 워낙 무역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이제 설비 투자 부족을 꼽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군요. 예.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요? 두 부분 다 지금 좋아지는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은 올해보다 4%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반도체 단가 하락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2020년 내년 반도체 수출 회복세 진입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주요 메모리 변동 가격 지수가 7월 이후 완만한 그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예. 5세대 그 이동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등 관련 투자 수요 확대도 반도체 업체 업황 개선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 지수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6%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 8.7%, 그리고 3분기에
마이너스 3.2%로 점차 그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투자를 투자를 늘리고 시작했다는 있다. 뭐 증거죠. 이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설비 투자도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예. 업계에서는 반도체 그 제조 장비 평균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10년 글로벌 위기 때 그때 반도체 장비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돼서 주기가 2020년부터는 설비 투자가 다시 늘어날 거로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KDI는 내년도 설비 투자 증가율이 8%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게 대외적 여건이지 않습니까? 워낙 예.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올해는 미국하고 중국 무역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웠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조금씩 조정되는 듯한 이제 협상이 타결된 듯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좀 긍정적으로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그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그 기조에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외 여건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산업정보업체 CEIC에 따르면은 최근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7월 49.3으로 반등한 후에 9월에 이제 49.7%로 3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51.7로 3개월째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국내 경기 지표 반전이 아직 시작이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기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EIC 요거하고요. PMI 요 제조업 지수라는 거 이걸 좀 설명을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이 하도 자꾸 나와서 그 CEIC는 이제 전문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를 기반으로 1992년에 홍콩에서 설립된 그 거시 경제 연구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글로벌 거시 경제 자료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 가입을 해서 가끔 예. 경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중국 카이신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PMI는 그 제조업 부문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지표인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 50이 넘을 때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 중임을 나타냅니다. 약 한 430명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제 고용, 생산, 신규, 수주, 가격, 공급자 출하량 및 재고 등을 포함한 사업 현황의 이제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월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을 해서 매월 예. 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카이신 PMI는 지난 6월 49.4를 저점으로 이제 해서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10월 말에는 51.7까지 올라가서 중국의 제조업 부문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이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표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수출량이 중국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제조업 부분이 이렇게 좀 다시 활력을 찾는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수출량이 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경제도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어쨌든 대외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씩 우리 경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한국의 금리도 같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 미중 그 무역 전쟁의 그러니까 단계적 타결 기대로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금리가 분출하는 국면으로 풀이됩니다. 예. 금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좀 다뤄봤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 상승은 원인이 아니고 이제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경제 전망이 좋아진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전망이 낙관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유가가 이제 상승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한 것은 내년 미국의 그 셰일 가스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석유 수출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 그 지중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유가를 이제 떠받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가 상승을 경제가 좀 전망이 좀 낙관적인 것으로 읽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유가가 상승된 거는 예. 경기 전망을 좋게 본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세하다는 거죠. 예.
자, 바른경제 오늘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